자동차 기술을 세계 수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국가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핵심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게임 체인저급 기술을 누가 주도하느냐도 투자하는 데 신경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인텔, 스타벅스 창업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유대인입니다.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차지한 이들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가르칩니다. 만 13세가 되면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통해 가족들에게 축하금을 받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 금융투자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물경제나 금융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20대 초에 몇 배로 불어나 있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파인 스타트합니다. 슈퍼개미 배진한 사단이 한국 최초로 선진국형 청소년 경제금융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자녀에게 부자 습관을 길러주세요. 스스로 투자로 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월 1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7세에 약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처음 돈 공부, 지금 파인 스타트 하세요. 양극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양극재 밑단에 있는 회사들 에코프로비엠도 있고 뭐 LNF도 있고 실제로 포스코케미칼은 음극재하다가 양극재 같이 한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그런 양극재 관련된 회사들 국내 회사들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시고 가장 좀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갈 것으로 성장이 가장 크다고 볼 만한 회사는 어디가 있다고 보세요? 물론 포스코 같은 데는 워낙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철강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제 케미컬 쪽으로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어서 양극재, 음극재부터 수소 관련 쪽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모빌리티의 가치를 키우는 기업 중에 하나가 포스코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일단 국내에서도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업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쪽으로 굉장히 강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극재 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를 많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 쪽도 그렇지만은 일단 양극재가 키워드라고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의 40% 이상이 양극재 비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일단 스타트업 중에서 시중에서 몇 군데 나오는 기업들 있죠.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는 의미가 있는 기업들도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 배터리 쪽을 말씀드리면서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의 어떤 전기체의 게임 체인저급 기술이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또 한 가지 이제 하나 숨어 있는 기능 중에서 게임 체인저급 기술들이 이 전기차용 변속기 개발 업체들입니다. 변속기 쪽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아마 이 전기차용 변속기 하게 되면은 좀 낯설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무슨 변속기가 들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모터의 회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걸 감속시켜서 밖에 전달하기 위해서 감속기를 쓰고 있어요. 감속기 1대1인데 제일 무식한 방법입니다. 왜냐 에너지 낭비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변속기를 쓰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포르쉐 전기차의 최초의 모델이 타이칸이거든요. 네네. 타이칸이 국내에도 뭐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작년에 제가 이 독일에서 직수입한 거 국내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에 직수입한 거 하늘색 타이칸을 수입을 해서 그걸 분해를 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분해했죠. 분해해가지고 제 유튜브에도 이제 그걸 집어넣어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그걸 다시 재조립해가지고 또 시승도 했어요. 최초로 시승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타이칸 저거를 AS 당연히 못 봤죠. 분해하면. 근데 전기차 기술인협회이기 때문에 전기차 전문가들 모인 단체잖아요. 그래서 분해하고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봤는데 이게 작년에 기술 혁신상을 다 받은 이유가 앞뒤 투모터 방식입니다. 테슬라와 같이. 앞모터는 감속기 썼는데 뒷모터는 2단 변속기 썼어요. 그 2단 변속기가 효율이 얼마큼 좋아졌냐면 2단 썼는데요. 이게 세계 최초의 양산형 2단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이 전기 이륜차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게 올해 대만에서 지금 4월 달부터 아마 양산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2단 변속기입니다. 근데 이딴만 해요. 2단이. 굉장히 커요. 근데 5, 6단이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요. 자, 아마 전기차용 변속기라는 용어를 제가 3년 전부터 국내에서 해외에서 처음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학계에서도 전기차용 변속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3, 4년 전부터 이미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전기차용 변속기가 게임 체인저급 기술이 될 겁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요. 지금 만들어진 6단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요. 같은 배터리 용량 가지고 주행거리가 2배로 늘어나요.
대단하죠. 네. 배터리를 더 이상 안 쓰네. 2배로 늘어나. 등판 능력이 훨씬 더 잘 올라가요. 근데 언덕 올라갈 때 모터를 웽 해가지고 최고 속도로 내야 되거든요. 힘을 내야 되니까요. 그러면 모터가 힘을 많이 내면은 열이 많이 생겨요. 네. 그럼 바깥에 수냉시고 냉각장치 또 껴야 돼요. 근데 지금 변속기를 5, 6단 집어넣게 되면 언덕을 등판을 더 쉽게 올라가면서 모터가 최고 속도가 아니라 정속으로 정격 속도로 돌아가요. 정격 속도라는 얘기는 모터가 열이 생기질 않아요. 그럼 냉각장치 필요 없겠죠. 네. 필요 없는 장치 다 빼버리고 주행거리 2배로 늘어나면서 등판 능력 좋아지고 효율이 최고로 좋아진다. 이런 게임 체크 기술이 없죠. 그래서 전 세계 변속기 회사들이 전기차용 변속기 개발에 그럼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일반 내연기관차 변속기 8단, 9단짜리는 못 집어넣어요. 토크 컨버터 같은 유압 방식 못 쓰고 일반 기계식으로 하면서 속에 오일을 집어넣는 방식을 새로 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국내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거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 전기차는 왜 그러냐. 전기차는 아직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 시진핑 정부에서도 10년 동안에 열심히 전기차를 한 이유가 제가 중국 정부 자문을 많이 가거든요. 지방 정부도 그렇고 중앙 정부 자문 많이 했었는데 많이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런데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해서 대한민국이 50년 사이에 자동차 기술을 세계 수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국가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자부심 가져도 돼요. 그 핵심 기술이 엔진하고 변속기거든요. 엔진 변속기를 독자 설계하잖아요, 우리가요. 네네. 그래서 중국도 독자 설계하기 위해서 한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국같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됐어요. 실패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정부에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도토리 키즈긴 전기차 이걸로 시작하자 해서 전기차가 돌아선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가 대도시의 오염면이 크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을 먹거리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내연기관차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전기차가 돌아선 게 시진핑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차에 올인을 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만큼 전기차가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게임 체인저급 기술들이 아직 많이 나와야 돼요. 아직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용 변속기 이런 핵심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게임 체인저급 기술을 누가 주도하느냐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보시면서 투자하는 데 신경 많이 쓰잖아요. 네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물론 이거 말고도 미래 사회는 애플카가 뭐예요? 자율주행 전기차잖아요. 네. 자율주행 전기차. 네. 그럼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 기업들이 있어요. 미래 모빌리티 지배 회사. 네. 자, 첫 번째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네. 이게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네. 역할을 가지고 있죠. 네. 왜? 네. 여기보다 안전하게 차 만드는 기업 없어요. 그쵸. 테슬라도 자동차 만드는 회사 아니었기 때문에 네. 2019년부터 흑자가 났지만은 지금 보면 아직 버벅거리죠. 네.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 너 테슬라 왜 끌어? 뽀닥이 나잖아 이러거든요. 네. 근데 저희 전문가들이 보면 나사 빠진 거 많거든요. 네네. 단차 엉망이죠. 네. 어떤 패널은 도장도 안 돼 있죠. 외국에서는 달리다가 범퍼가 떨어지는 것도 몇 건 사고 있었죠. 아직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리고 모델 3는 뒷문이 전원 나가면 문이 탈출구가 안 열립니다. 아예.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모델 시리즈가 대부분 다 전원이 나가면요. 일반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는 손잡이 당기면 문이 열린다는 거 알죠? 네. 직관성이 필요해요. 비상시에는. 내가 멘붕이거든. 1, 2초 만에 불이 나고 있었는데 나 탈출해야 돼 그러면은요. 직관성은 문 이거 당기면 열린다는 거 알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 안 열려요. 테슬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비상시에는 전원이 나가게 되면은 바닥에 매트를 들추세요. 그 밑에 조그만 게 뭐 하나 있습니다. 이걸 젖히고 당기고. 아니, 지금 맛이 가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게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직관성, 사람의 안전을 전제로 한다는 그림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게임 체인저 기술들이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지는 것도 하나 키고요. 또 한 가지는 라이다 센서 등 자율주행의 핵심 센서를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요새 작년 12월부터 부족 현상이 생긴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 있죠. 네. 그저께 그 일본의 르네사스 네. 불났잖아요. 지금 네. 일렉트로닉스 불났죠. 네. 르네사스 세계 3위인데 차량용 주문형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공급 회사들 중요한 키를 갖고 있어요. 근데 피라미드의 꼭지점이 뭔지 아세요? 피라미드의 꼭지점. 이게 아마 주도할 것이다. 자, 모든 거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게 뭐야? 알고리즘이거든요. 네. 결국 소프트웨어 회사가
정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휴대폰은 삼성 휴대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열받는 게 뭐냐면은 삼성이 반도체 잘 만들고요. 휴대폰 애플과 더불어 쌍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정신망은 뭐예요? 안드로이드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도 멘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삼성법인에 있는 연구소 보세요. 거의 3,000명 근무하고 있는데 인도 친구들이 수제가 뭡니까? 수리, 수학,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많죠. 네. 이 회사가 뭐 하느냐면요. 인도 삼성법인 타이젠 같은 거 만들어요. 타이젠이 뭐냐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OS예요. 그래서 인도에 들어가는 저가 삼성폰은 타이젠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안 들어가 있어요. 자기네 안드로이드보다 떨어지지만은 자체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예, 국내에도 가전제품 IoT 쪽에 넣는다든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안드로이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도 결국은 아까 애플카 그랬잖아요. 모빌리티에서 휴대폰에서 앞으로 모빌리티가 주 무대가 되고 이게 먹거리고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말씀드렸는데 이 모빌리티를 움직이는 게 알고리즘이거든요. 네네. 알고리즘인데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알고리즘입니다. 센서를 움직이는 거 또 이거를 5G부터 뭐 고해상도 GPS 이런 걸 묶어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게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을 누가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다 인공지능을 누가 집어넣느냐 제대로. 그래서 일명 나오는 게 이제 미국의 가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GAFA라고 얘기를 하죠. G, 구글, A,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끝에 A가 애플이거든요. 네 개 기업이 뭡니까? 이 기업이 알고리즘을 주로 만들어요.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이게 자동차를 지배하는 회사 중에 굉장히 무서운 회사들이거든요. 또 중국은 베스라고 불러요. BATH. 바이두, 알리바바, 텐젠트, 파웨이 네 개를 BATH라고 부르거든요. 가파와 베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미중 간의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네이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뱅크하고 라임도 그렇고 뭐 같이 한다든지 또 프랑스 기업하고 합작을 한다든지 해서 네이버 같은 거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3세계가 뭉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미래 모빌리티 지배권을 누구한테 내주는 순간 그걸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알고리즘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피라미드의 꼭지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글로벌 자동차 현대차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죠. 네네. 아, 우리가 다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하청 기업이냐? 그럼 알고리즘은 정신은 쟤네가 심는 거예요. 우리가 하드웨어지만. 용납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주도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치열하게 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도권 싸움. 그래서 그러한 어떤 미래 모빌리티 지배권에 대한 것들은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몇 개 기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엔비디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차량용 주문형 반도체 GPU라든지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의 모빌리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바퀴 달린 휴대폰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미래가. 바퀴 달린 휴대폰 움직이는 가전제품 또 움직이는 생활 공간 또 모바일 로봇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휴대폰 한번 생각해. 휴대폰 이거 꺼내가지고 지금 먹거리 어디가 맛있지 이거 찾아가지고 친구들 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여기다 바퀴 붙이는 거거든요. 차에 타요. 그럼 내가 말로 얘기하면은 얘가 목적지까지 아예 알아서 바래다 주는 거예요. 바래다 주면은 거기서 한 번에 해결하는 거지 내가 직접 이걸 가지고 연동하고 운전하고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굉장히 많이 빨리 바뀝니다. 물론 이제 아까 자율주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자율주행을 통해서 개발한 기술 바로 어디다 적용하냐면요. 능동식 안전장치 같은 거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차가 사고가 나면 에어백이나 안전띠는 부상을 경감시키는 장치지만은 앞으로는 아, 주인님이 상태가 안 좋으시네. 내가 제동하고 내가 핸들 껐거든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장치. 그걸 능동식 안전장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율주행에서 나오는 기술들이에요. 네. 그리고 오토 발렛 기능 같은 거. 지금 발렛 많은데 발렛 다 없어지거든요. 네. 내가 여기 앞에 왔다. 네. 차 주차할 때 휴대폰 앱에 눌러주면요. 알아서 공간 안전한데 자기가 확보하고 딱 와요. 주인님 어디에 위치에 안전하게 주차해놨습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주차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한나절 세미를 한다. 그러면 차가 딱 자기가 판단하기에 30%뿐이 배터리가 없네. 그러면 슈퍼 차저 가가지고 자기가 무선 충전을 합니다. 혼자 나와서. 네네. 그리고 충전하고 와서 삥 하고 와요. 주인님 8,000원치 충전하고 있으면 나중에 후불하시면 됩니다. 그 1단계예요. 2단계는 뭐냐면요. 나가서 이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무인 우버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고 돌아다닙니다. 돈 벌고 들어와서 삥 하고 와요. 주인님 5만 원 벌었습니다. 근데 10,000원이 충전비고 4만 원 순이익입니다. 나는 여기서 일 보고 있는데 걔는 돈 벌고 그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군집운행 같은 걸 통해서 물류의 혁신이 일어나는 건데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이미 입증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 아까 레벨 4나 5가 나오기엔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근데 이미 나와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엄청나게 많은데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속 30, 40km 늦은 관광 지역이라든지 큰 대규모 아파트나 연구단지 같은 데는 차가 혼자 운행하면서 저속이니까 사고의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혁신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이 당장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휴대폰 가지고 이제 오토 발렛도 이제 오토 파킹도 너무 쉬워졌어요. 이제 완전 풀 파킹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다가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틈새 먹거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모빌리티를 아까 처음에 그 김지훈 씨가 여쭤본 네네. 굉장히 큰 그림으로 여쭤본 게 이 속에 우리가 고속 전기차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속 자율주행차만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이크로 모빌리티 같은 거는 동남아는 휩쓸 수가 있어요. 초소형 1인 튜이지 같은 모델 있죠. 네. 물론 튜이지가 뭐 좋은 말로 얘기해서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시원하다 그랬죠. 냉난방이 없어서 얼어 죽죠.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자, 이런 것들도 먹거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의 어떤 방향을 그런 기업들 아까 게임 체인저 기술들 그런 태동이 되는 것들은 나중에 굉장히 크게 클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모빌리티 아직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변화에 대한 것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얘기하는 알고리즘 국내의 끝단은 혹시 네이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삼성전자도 해당되지 않나요? 삼성전자도 해당이 되죠. 삼성도 아까 말씀드린 인도 삼성법인에서 하고 있고 요새 뭐 어디 기업하고 미국의 어디에서 뭐 이 램 몇 층 구조에서 뒤졌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벌써요. 삼성이 벌써 이런 것들이 뒤지다니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큰 그림은 아니고요. 빙산의 일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되는데 삼성이 굉장히 가능성 크죠. 왜냐면은 스마트폰에서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관련했지만은 삼성 쪽 그룹의 전장 사업부 따로 있잖아요. 네네. 전장 사업 출범할 때 저도 관련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9년 전에 LG 차량 사업부 출범할 때도 제가 관련을 했었고 지금 보세요. 주력 사업이지 않습니까? LG가 심지어는 스마트폰에 철수를 하고 그 인력을 차량에다 다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죠. 그래서 LG나 삼성에 대한 그림이 그 그룹의 어떤 향방이 새로운 모빌리티 쪽으로 향방을 옮기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큰 그림이에요. 여기는 둘 다 배터리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향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1,000만 대, 2,000만 대 되면 내가 배터리만 팔고 부품만 팔겠느냐? 이게 틀리죠. 60, 70% 내가 부품 공급하는데 직접 만들죠. 주문 생산해서. 아까 파운드리가 나오면은요. 그 파운드리 대상업체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기아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기아가 이제 애플카에서 가장 욕심내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물밑 접촉의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모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개월 이내에 애플이 전격적으로 어디 기업하고 수면 위로 올려서 MOU 체결하면서 난리가 뒤집어지는 뉴스가 몇 개월 이내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뭐 대만의 폭스콘 또 캐나다의 마그나 이런 부품 기업에다가 전기차 생산할 가능성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건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아까 테슬라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기업이거든요. 네네. 아직도 이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하고 틀리게 아까 비상시 탈출부터 나사 빠진 듯한 2% 3% 부족한 말씀드렸는데 자 폭스콘 같은 때 전기차 만들면 나사 빠진 정도가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탑승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스마트폰은 고장나면 버리면 되는데 휴대폰 우리 모빌리티는 뭐예요? 중간에 움직이다가 고장나면요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법, 재정을 책임법에도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전기차 만들어주는 게 아니어서 애플은 너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말만 폭스콘 또 캐나다의 마그나 이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도리어 제가 보기에는 뭐 기아차 같은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와 물밑 접촉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올라올 가능성 배제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애플이 그만큼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이 기술 경쟁력은 뭐 글로벌 탑급으로 그렇죠. 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한민국이 자동차 부품부터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아까 말씀드린 제네시스가 작년부터 나올 때 저희가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현대차에서 그렇죠. 제네시스가 나오면서 이건 BMW 벤츠하고 견줄만 이랬죠. 자기네가 얘기해요. 그래서 웃기는 애들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나오는 제네시스를 보고 기자부터 제3자들이 다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장난 아니야. 진짜 잘 만드네. 요번에 또 아시잖아요. 타이거 우즈 사고 나면서 GV80 진짜 잘 팔리고 있거든요. 잘 팔립니다. 그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왜냐? 그 충격에 앞이 거의 문드러졌는데
제일 중요한 게 3박스카, 2박스카에서 엔진룸과 트렁크로 밀리더라도 사람이 탄 탑승 공간만 안을 밀리면은 사람이 안 죽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안전구조예요. 그게 이번에 뭐 자연스럽게 세계 최고의 스타한테 입증이 된 부분이 나와서 진짜 잘 팔려요. 요새 제네시스가 미국 시장에서. 근데 그럴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준 자체가 워낙 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애플에서도 눈여겨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기아라는 그림이 그런 것도 제가 칼럼이나 방송에서도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기아가 애플카한테 다 궁합이 너무 잘 맞는지 이유에 대한 것도 설명드렸는데 기아 같은 기업 찾기 어려울 거예요. 예. 굳이 말씀드리면은 자 현대차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요. 네네. 제네시스 등. 네네. 기아차는 브랜드 이미지가 좀 약하죠. 유연성이 약하고 네. 유연성이 있어. 네. 다시 말하면 카니발이나 소렌토 같은 차종에 대한 브랜드가 명품 브랜드지 네. 차종 브랜드의 명품하지. 네네. 그리고 PBV도 선언했잖아요. 네네. PBV가 퍼포스 빌트 비클이에요. 네네. 목적 기반 자동차입니다. 네네. 주문용으로 원하는 걸 만들어준다는 개념이죠. 네. 거기다가 현대차 GMP 같은 전용 플랫폼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대로 쓰고 있죠. 또 조지아 등 미국 공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대량 생산 가능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그리고 기술 수준도 굉장히 높아. 그러면서도 브랜드에 대한 것들은 현대차만큼 그렇게 신경 안 써. 이런 짝짓기에 대한 좋은 기아차 같은 데가 없죠. 네. 애플 입장에서는 최고인 거예요. 문제는 이 애플하고 기아가 만약에 대기한 조건이 필요한 것 중에서 기아는 이미 갖춰져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애플이 얼마만큼 한 걸음 양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폭스콘 같이 갑질 있죠. 갑질의 대명사 아니에요. 애플이요. 갑을 관계로 계약 맺는다든지 기술을 우리만 쓰게 한다든지 독점주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기아가 글로벌 제작사가 응할 기업이 없죠. 왜냐면은 차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가 공급한 자기네가 책임인데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아니 기술도 공유가 안 되고 그리고 로고 같은 경우에도 애플만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코브랜드 형태가 될 정도로 애플이 양보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애플 사과로가 들어가면서 밑에 쓰는 거죠. 메이드 바이 기아. 네네. 이렇게 쓰면 가능하죠. 네네. 그리고 기술도 공유한다. 그러면 짝짓기 바로 수면 위에 올립니다. 문제는 애플이 과연 모빌리티 쪽을 휴대폰하고 틀리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걸음 양보해서 수면 위로 올려주는 거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